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인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근 몇 년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로 예전의 일이 다시 또 떠올랐고 마침 제게 있었던 일이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곧 40대를 앞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절반 이상이 불행했어요. 그 시작은 부모님의 이혼이었고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신다는 것도 어린 저에게 충격이었지만 그보단 부모님께서 이혼하게 된 그 이유가 제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기 전부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나 이혼할 거라는 말을 들었고 두 분이 이혼한 이후 아빠가 엄마와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며 엄마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했거든요. 승희야, 네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빠도 이해해. 근데 네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고 자식인 널 버렸어. 다른 놈이 좋다며 행복한 우리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지금 네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찾아가잖아? 그럼 엄마는 널 귀찮아하고 싫어할 거야.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빠와 널 버리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보고 싶어? 아니, 보고 싶으면 되겠어? 설령 네 엄마가 널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해도 절대 봐선 안 돼. 그런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야. 어린 저였지만 또 아빠가 엄마에게 화가 나서 더욱더 감정적으로 말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행복했던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알았고 아빠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더 의젓하게 보이려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어도 억지로 눌러가면서 참고 참았죠. 또 저를 보러 오지 않는 엄마를 보며 원망을 키우며 지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엄마가 없음에도 그 빈자리를 채워줄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일 뿐 정서적으로나 심적으로는 절대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채워주실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마저 채워줄 수도 있는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고 2년 뒤에 아빠가 재혼하셨거든요. 제게 새 엄마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엄마가 데리고 온 동생도 생겼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워도 표현할 수 없던 제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저는 새엄마와 어색한 순간 없이 곧바로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는데 새엄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계모라고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처음으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죠. 어머, 너 왜 이렇게 치대니? 여자애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커서 누구한테 치대려고 이러니? 남자 문제로 네 아빠 힘들게 하려고 그래? 어린애가 벌써부터... 아휴, 좀 나와! 그 가식적인 얼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 새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제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제 사정을 알고도 제게 소름 끼친다, 나중에 남자 문제로 속을 썩일 거냐는 등 어떻게 새엄마가 될 사람이 자식들 어린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새엄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미 부모님의 이혼으로 일찍이 철이 들었던 저는 새엄마에게 혼자서도 척척 잘한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때문인지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차별적인 말들이 쏟아졌죠. 엄마, 이리 와봐. 얘가 나한테 초콜릿 안 나눠줘.
아유, 또 뭐야? 승희 너 또 동생이 달라는 거 안 줬어? 아니요, 나눠줬는데 지혜가 나머지도 달라고. 그럼 주면 되지 왜 안 주고 있어? 왜? 동생한테 주는 게 아까워? 너는 언니가 돼서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이러면서 또 아빠랑 나한테 예쁨 받고 싶을 때는 꼬리는 살랑살랑 치고 말이야.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지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고 하더니 지 엄마 닮은 건가? 너 네 엄마 닮았어? 그러든 말든 그거 얼른 동생한테 줘. 그게 뭐라고 안 뺏기려고 그래? 그거 못 먹으면 죽어? 이미 동생에게 충분히 양보했지만 새엄마는 제 모든 걸 동생에게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으면 구해서라도 동생에게 해줘야 한다는 사람이었죠. 그런 대접을 어린 시절부터 받다 보니 어느샌가 차별받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 때문에 어렵게 꾸린 가정이 다시 또 찢어지게 될까봐 혼자서 고통을 삼켜야 했고요. 그렇게 정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자랐어요. 새엄마는 점점 더 심한 차별과 무시를 해왔고 그런 새엄마를 등에 업은 동생은 저를 언니 취급도 가족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빠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빠도 회사 일 때문에 워낙 바빠 저와 자주 얘기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외톨이 아닌 외톨이 신세가 되어가면서 제가 원망을 더해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친엄마였죠. 새엄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주변 친구들이 엄마와 맺은 관계를 보며 날 낳아준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식 사랑은 본능이라고 하던데 날 낳아준 엄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건지 어떻게 내 앞에 단 한 번도 안 나타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 원망이 불만이 되고 그 불만이 숨길 수도 참을 수도 없을 만큼 커졌을 때 성인이 돼서도 제게 막말하고 동생과 차별하는 새엄마에게 폭발하게 됐죠. 야 이승희, 너 대학생 되니까 아주 막 나간다? 집안 꼴은 이게 뭐고? 네 동생 공부는 왜 안 봐주는 거야? 너는 명문대 들어갔으니 네 동생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 이기적인 년은 내가 잔소리를 해도 지혜가 저 같은 년한테 공부 배우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언니라고 한번 부른 적 없고 좀 뭐라 하면 눈부터 치켜들고 당장 한 대 때릴 기세인 애한테 제가 뭘 더 말하냐고요.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신데 왜 제가 집안일을 해야 돼요? 엄마가 저 괴롭히려고 그런다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왜 순순히 당해야 하냐고요? 뭐? 이년 봐라. 이제 너도 컸다는 거냐?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덤비니? 덤비긴요. 제가 덤볐으면 엄마가 멀쩡히 서 있겠어요? 제가 옳은 소리 하는 거지. 제발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으니까 그만 좀 괴롭히시라고요. 더 괴롭혔다간 엄마 정말 멀쩡히 못 서 있을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20년 가까이 새엄마와 동생에게 당해오던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면 똑같이 행동할 생각이었어요. 그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하고 제가 지금까지 당해온 걸 전부 설명하려고 했죠. 아빠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애매한 갈등이라면 모르겠지만 20년 가까이 제가 당한 일에 손을 놓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제가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반항한 그날 깨지게 됐어요. 새엄마에게 제가 반항했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저를 나무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새엄마와 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말이죠. 승희 너는 어떻게 성인이 됐는데 더 어린애처럼 행동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그리고 뭐? 멀쩡히 서 있지 못할 거라고? 엄마가 네 친구야? 너 내가 오냐오냐 키우니까 나도 우습고 네 엄마도 우스워? 네 엄마가 착해서 그리고 니네 친엄마 때문에 상처가 있으니까
새엄마가 착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저를 20년 넘게 괴롭혔겠어요? 아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갑자기 사춘기가 와서 새엄마한테 그렇게 했겠냐고요? 나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쭉 괴롭힘 당했어요. 이유도 없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살았다고요. 20살이 넘은 지금까지! 그래서 날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잘못했을 거라 확신하냐고요? 내가 뭘 확신하긴 확신해? 그럼 넌 네가 잘못된 거라곤 조금도 생각 안 하니? 새엄마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널 괴롭혔다면 네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네 말대로 20년 동안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겠지?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면 네가 인정해야지. 왜 꾸준히 새엄마 탓을 해? 도대체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해? 너 이럴 거면 너도 네 친엄마처럼 집 나가라. 누가 괴롭히고 누가 싫고 그러면 집 나가서 따로 너 혼자 살아. 네 엄마처럼 연락 끊고 혼자서 잘 살라고. 저에게 아빠는 유일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아빠가 제게 울타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것 같았습니다. 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새엄마와 동생에게 언제라도 괴롭힘을 당할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집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새엄마라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제게 유일한 가족이고 절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한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더는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집을 나와 저 혼자서 생활하게 됐죠. 그래도 제가 집을 나가면 아빠가 걱정된 마음에 연락 한 통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야 자식한테건 누구한테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화가 좀 가라앉으면 제게 미안하다는 연락을 해올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저도 새엄마 때문에 아빠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집을 나오긴 했지만 집안과 연까지 끊을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나간 제가 더 잘못했다는 것처럼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한다는 것처럼 연락을 해오지 않는 아빠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엔 연락을 기다리던 제가 아빠에게 먼저 연락하게 됐죠. 하지만 아빠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했어요. 네 발로 집 떠나가고 전화는 왜 했냐? 왜? 돈 떨어졌어? 돈 필요하니까 부탁하려고 전화했어? 야, 너는 아빠가 네 호구로 보여?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연락할 사람이야? 아빠, 저 전화 걸고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전화한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쓰고 필요한 돈 제가 알아서 스스로 벌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아빠한테 돈 필요하다고 연락했어요?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했냐고요? 저 오늘 아빠한테 지난번 일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부터 먼저 나오세요? 아무리 아직 저에 대한 화가 덜 풀렸다고 해도 집 나간 딸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야, 내가 왜 네 걱정을 해? 자기가 싫다고 집 나간 애를 내가 왜 걱정하냐고? 그리고 네가 없어서 이제야 집이 조용하니 난 네가 나간 게 좋다. 아니, 고맙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쭉 집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방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 너 쓰고 필요한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평생 살아. 주말에도 네 엄마 아빠 생일에도 또 명절에도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필요한 돈 벌면서 잘 살라고. 알겠어?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홧김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제가 그 집에 영영 안 돌아오길 바라시냐고요. 그럼 당연하지. 이왕 말하는 김에 말하자면 나 솔직히 그동안 너 데리고 있는 거 힘들었다. 별 애정도 없는 널 데리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랑 네 엄마, 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 줄 아냐고?
내가 너 때문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네가 네 발로 집 나가주니까 앓는 이가 빠진 기분이라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 그러니까 괜히 집 들어온다고 이 속 시원한 아빠 기분 뒤집지 말고 네 인생 너 스스로 잘 살아. 나 네 엄마, 네 동생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라고. 알겠어? 아빠는 안 그래도 상처난 제 가슴을 더욱더 후벼 파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날 저를 데리고 있는 게 싫었다며 더 이상 그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다 새엄마와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던 저에게 제가 그들을 미워했다는 말까지 하며 저를 못된 딸로 만들었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고 또 가족 간의 연을 끊자는 말이었어요.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 항변할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제게 유일한 가족인 아빠가 그동안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생각에 말이죠. 저는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고아다. 내겐 가족이 없다고 혼자 되뇌었죠. 솔직히 제 상황이 어떤지 빨리 깨달았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인 건가 싶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싶었죠. 어린 나이 부모님의 이혼, 아빠가 말해준 이혼의 사유와 그로 알게 된 충격적인 엄마의 진실, 아빠의 재혼으로부터 시작된 새엄마와 동생의 괴롭힘,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한 태도와 마지막 가족의 연을 끊자는 말까지. 제 인생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20년 동안 보내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태어나게 된 걸 원망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 원망은 자연스럽게 날 낳아준 아빠와 친엄마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 모두 날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자기들 욕망에 따라 움직인 그 모습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엄마의 바람으로 시작된 내 인생의 꼬임이 지금의 불행으로 이어진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한동안 엄마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생각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로 인해 뒤로 해야 했죠. 이제 저를 지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모든 걸 제 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은 대학 학기도, 자취하면서 드는 돈도 말이죠. 대충 계산해보니 수업을 마치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일해도 학비와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맞추기 빠듯할 것 같았어요. 거기다 돈에 쫓기는 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취업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 시간까지 제외하면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했어요. 이제까지 살던 생활 습관, 소비 패턴을 싹 바꾸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는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여야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대학 성적은 잘 나오는 편이라 조금만 노력하면 장학금은 탈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게 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졸린 눈을 억지로 떠가며 공부해야 했고 연끈은 가족관계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소득이 있었으니 등수로 인정되는 장학금밖에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상황과 시간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죠. 그래도 성적은 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80%, 90% 나올 수 있어서 장학금을 받았고 무사히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노력에 의한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수 있는 취업이었어요. 알바하느라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경력이나 활동이 적다 보니 아무리 대학 성적이 좋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넣었던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죠. 저 스스로 위축이 되며 마음은 더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자란 이력서에 채워 넣을 자격증이나 대회 참여, 활동, 입상을 할 순 없었으니
면접에서 만회하려고 지원서를 넣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어요. 결국 저는 눈을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대기업 입사를 기다리는 것보단 월급이 좀 더 낮더라도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했죠. 물론 눈을 낮춘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경쟁으로 인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다행히 대학을 졸업하고 2년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내 취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다음 한 달을 걱정하던 삶에서 탈출해 여유를 찾을 수 있었죠. 이후 정말 오랜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낯설기만 한 업무를 익히는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마음은 정말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20년 가까이 날 괴롭히던 새엄마와 동생도 없었고 아빠에게 받은 배신감은 떠올리면 분노가 들끓긴 했지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어 돈 걱정, 앞으로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삶의 평온과 행복을 찾는 데는 충분했어요. 물론 아직도 몇 평 되지 않는 원룸을 벗어나지 못했고 명절이나 연휴에는 찾아갈 곳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마음의 평온을 찾았던 저를 뒤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신입으로서 열심히 회사 업무를 익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제 사수이던 선배님이 저를 급하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끌다시피 하더니 화장실 밖으로 절 데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부장님께서 화장실 바로 앞까지 나와 절 기다리고 계셨고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길래 얼마나 큰일이길래 화장실부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사무실 안에 계시지 않고 화장실 앞까지 오신 건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부장님 얼굴이 잔뜩 상기돼 있었죠. 부장님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물으셨어요. 이승희 씨, 혹시 뭐 실수한 거 있어요? 회사 들어와서 최근에 누구랑 말을 섞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회사 관련해서 뭘 올렸거나 회사와 관련돼서 실수한 거 있냐고요? 네? 실수요? 아니요, 없는데요. 제가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업무 숙지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개인적인 사담을 나눈 적이 없어서요. 업무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 부서 외 다른 분들과는 나누지 않았고요. 또 제가 인터넷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럼 뭐 때문에 이승희 씨를 콕 찍어서 호출하셨고 그 사이를 못 참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지? 뭘 알아야 내가 좋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승희 씨가 실수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층 회의실 가요. 지금 사장님께서 승희 씨를 호출하셨다가 직접 내려오셨으니까 가서 실수하지 말고. 네? 사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다고요? 내려오셔서 절 기다리시고요? 아니 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게요.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호출과 등장에 부장님과 사무실 직원들이 놀랐던 거였어요. 그것도 저를 콕 집었다고 하니 제가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닌가 싶어서 화장실 앞까지 쫓아오셨던 거였죠. 저도 무슨 상황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우선 사장님이 계신 회의실로 급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라는 말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회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내 인생이 꼬이게 만든 사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 바로 제 친엄마가 그곳에 앉아 있었죠. 그땐 너무 뜬금없는 엄마의 등장으로 인해 저를 호출했다는 사장님은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어서 만나게 된 엄마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죠. 뭐야? 엄마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아니, 그것보다 왜 여기 있는데? 설마 나 찾아온 거야? 그런 거라면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나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승희야, 잠깐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지금 네가 오해하고 있어. 내가 그 오해를 풀려는 거야. 오해를 풀어? 날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 자식 버린 부모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가라고. 회사에 어떻게 찾아온... 잠깐만. 엄마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분명히 여기에 사장님께서 날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설마... 아니지? 엄마가 이 회사 사장님이라는 거야? 엄마가 사장님이라고? 그래, 엄마가 이 회사 사장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둘 사이에 오래된 오해를 푸는 게 먼저인 것 같다. 회사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엄마 얘기 좀 들어다오. 뭐야?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거야? 엄마가 사장님이라고? 그럼 내가 이 회사 입사한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엄마가 손 쓴 거였어?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야 나한테 오해를 풀겠다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번엔 또 무슨 욕심이 있어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나 어릴 때는 다른 남자 때문에 나 버리더니 이번엔 뭐 때문에 내가 필요한데? 내가 엄마 장난감이야?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장난감이냐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이야. 그런데 그땐 내가 널 데려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네 아빠가 우리 둘 사이를 이간질했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엄마에 대한 모든 것 전부 거짓이야. 아빠라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엄마가 직접 확인시켜줄게. 그러니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다 말해줄 테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아빠의 거짓말이라는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 어찌됐든 제 옆에서 저를 키워주고 있었던 건 아빠였고 그런 아빠에게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아빠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거기다 회사 사장이기까지 한 엄마가 이제서야 절 찾고 오해를 풀려고 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또다시 제가 상처받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모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바보가 되나 봐요. 엄마가 날 이용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 얘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엄마랑 같은 공간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죽도록 미워했지만 그만큼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요. 엄마 얘기 들어볼게요. 근데 나한테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요. 엄마가 하는 말 믿지 않을 뿐더러 무슨 말을 하든 아빠한테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내게 상처 준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땐 어렸을 때처럼 저만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잘리든 경찰서에 가게 되든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릴 거니까.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해. 그보다 더한 행동한다고 해도 괜찮아. 엄마한텐 엄마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 있으니. 엄마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너와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을 말이야. 그럼 네가 엄마를 오해하게 된 첫 번째 일부터 설명해보자. 아마 이혼일 거야. 네 아빠랑 하게 된 이혼. 그것도 네 아빠 입에서는 엄마가 불륜관계인 다른 남자를 만나다 내 자식인 널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한 거라고 말했겠지. 근데 그거 거짓말이야. 엄마 딴 남자 만난 적 없어. 벌써부터 거짓말해요? 엄마가 바람 피웠다는 건 아빠랑 이혼하기 전부터 나도 얘기 들었어요. 친척들이,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들었다고요. 이것 봐, 또 거짓말이잖아. 근데 무슨 오해라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네 아빠 짓이었어. 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엄마가 바람이 났어도 대놓고 하진 않았을 거고 네 아빠도 내가 바람이 난 걸 이혼 직전까지 모른 척해야 내가 증거를 못 없앨 텐데 굳이 사람들한테 말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네 아빠와 나밖에 몰라야 하는 일이 왜 다른 사람들 입에서부터 먼저 돌았는지 이상하지 않아?
그거 네 아빠가 흘린 거야.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흘린 거라고. 네 외할아버지 회사 빼앗으려고. 네 아빠가 거짓 소문을 흘렸고 나랑 이혼한 뒤 네 외할아버지 회사까지 빼앗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를 빼앗다니. 아빠 회사 원래 아빠가 세운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회사 원래 네 외할아버지 회사야. 네 외할아버지가 세우고 키운 회사라고. 다만 옛사람들 생각에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여자가 회사 사장일 순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내가 결혼하고 네 아빠에게 일임했지. 근데 실무도 얼마 안 해본 네 아빠가 회사 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니? 네 외할아버지랑 내가 옆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면서 일 처리를 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바지 사장이나 다름이 없었어. 하지만 아무리 바지 사장이라고 해도 자리에 있으면 자기 하는 일에 회사 돌아가는 사정에 모를 수가 없잖니.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아빠도 자기 업무 처리를 잘할 수 있었지. 그러다 네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 회사 업무는 물론이고 당장 얼마나 샀을지 모르는 건강 상태셨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승계를 진행해야 했고 엄마도 우리 아버지 회사 일이고 내가 몸담은 회사니까 들여다보게 됐지. 그때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 거야. 네 아빠가 회사 임원 몇 명과 짜고서 돈을 횡령한다는 걸. 따지고 보면 나랑 결혼해서 출세한 바지 사장인 놈이 우리 아버지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돌려서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용납이 안 되더라.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처음엔 좋게 말했어. 알아서 수습하라고 했지. 근데 네 아빠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야. 또 상황을 보아하니 잘만 하면 자기가 회사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건지 싶었겠지. 그래서 내 앞에선 일을 수습하는 척 뒤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웠던 거야. 자기가 회사를 집어삼키고 나와 이혼하는 계획을. 네 외할아버지 회사야. 외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 자기도 회사 대표 중 하나고 임원 중 자기와 함께 돈을 횡령하던 놈들이 있으니 문제될 게 없었어. 횡령건은 적당히 처리하면 됐고 대신 나는 이혼할 사유가 없기도 했고 사람들 모두 결혼 잘해서 아내 덕을 본다고 생각하니 명분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있지도 않은 소문을 사람들한테 흘리고 다녔던 거고. 너 네 아빠와 엄마가 이혼 판결 받은 판결문 봤니? 못 봤지? 엄마가 다른 남자 선택했다는 말만 들었고. 자, 여기. 이게 네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 소송 건 사유야. 성격 차이, 대화 단절. 거기 어디에도 불륜이라는 말은 없지? 그리고 그땐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이었어. 만약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면 굳이 법정 다툼에 가며 어렵게 이혼할 게 아니라 간통죄로 처리하면 됐다고. 엄마가 내민 서류에는 정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이라는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믿었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말을 이어가며 계속 제 믿음을 흔들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널 버렸다는 것과 지금까지 널 찾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전부 네 아빠 때문이었어. 우선 엄마가 네 아빠와 이혼하고 널 데려오지 못했던 건 그때 상황 때문이었단다. 네 아빠와 이혼하는 중에 네 할아버지 회사까지 빼앗길 상황에서 엄마는 어떻게든 외할아버지 회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네 외할아버지 대신 법정 다툼을 해야 했어.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오늘 내일 하시는 네 외할아버지의 사위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으신 네 외할머니까지 쓰러지시면서 병원비에 간병까지 해야 해서 엄마가 정신이 없었지. 그걸 약점 삼아 네 아빠가 네 양육권을 가져갔고 나중엔 당연한 수순이긴 했지만 네 외할아버지 회사를 빼앗는 네 아빠가 회사에 있던 날 해고했단다. 한순간 실직자가 돼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너무 많았지. 그래도 널 데리고 오려 했어. 그런데 그 잠깐 사이 네 아빠가 너한테 세뇌시켰는지 엄마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네가 날 거부하더라. 또 네 아빠도 처음엔 너한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자신이 설명을 잘해볼 테니 너한테 떨어져 있으라고 했고.
근데 나중엔 네 아빠가 태도를 바꿔서 내가 널 만나지 못하게 했어. 말도 없이 이사를 간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방학 때 다른 지역으로 널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접근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지. 그런 네 아빠의 방해를 뚫고 너한테 접근했을 땐 어떻게 알았는지 내게 협박했고, 네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면서 누구 말을 믿겠냐고 자기가 더 끔찍한 엄마로 기억되게 조작할 거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나 따위가 널 데려가서 원하는 만큼 교육해주고 원하는 거 해줄 수 있겠냐고 했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 현실이 그랬으니까. 외할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셨지만 거동이 힘든 네 외할머니를 내가 보살펴야 했고, 네 아빠에게 회사를 빼앗겼고 소송과 병원비로 남은 재산마저 얼마 없는 현실. 그런데 현실 속에 널 데려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싶더라. 그래서 널 데려와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어. 네 외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사업을 시작해본 거지. 그렇게 널 데려오려고 노력한 끝에 사업이 안정적이게 됐고 널 만나서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이미 넌 그 집에 없었어. 네 아빠 말로는 널 유학 보냈다고 하더라. 한참 뒤에나 돌아올 거고 그곳에서 자리 잡으면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른다면서 자식이 있고 내 인생이나 살라고 했고, 그러면서 또 네가 어디로 유학하러 갔는지 어딜 다니는지 알려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또 거짓말을 하나 싶어서 내가 직접 네 아빠 집 앞으로 며칠 동안 널 기다렸지. 근데 네가 정말 그 집에서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유학 갔다는 네 아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단다. 나중에 네가 돌아오면 연락 부탁한다는 말을 네 아빠에게 전하는 게 끝이었지.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널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름뿐만 아니라 출생연도의 생일까지 내 딸과 똑같은 네 기록을 보며 너라는 걸 알고 내려왔던 거고. 승희야, 네 아빠가 무슨 말을 어떻게 더 만들어냈는지 날 어떤 여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너 버린 적 없어. 엄마 지난 시간 동안 너 만나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정말이야. 여기 엄마가 네 아빠한테 최근까지도 문자 보낸 거 보이니? 너랑 만나려고 노력한 문자들 보여? 그리고 이건 네 아빠한테 널 빼앗기고 나서 내가 널 데려오려고 소송했던 서류들이고,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엄마는 계속 널 만나려고 애를 썼어. 네 아빠가 방해해서 그렇지. 이 회사도 널 위해서 시작했고 널 위해 이만큼 키웠던 거야. 평생 믿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제게 궁금한 걸 물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온 거야? 엄마가 사람 시켜서 최근까지도 네 아빠 집 앞에 네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유학하고 돌아와서 바로 자취한 거니? 근데 유학까지 하고 온 애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유학까지 갔으면 처음부터 전문직을 생각했거나 회사를 가더라도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빠한테 버림받았어요. 아빠가 새엄마랑 재혼했는데 그 새엄마랑 같이 온 여동생까지 절 괴롭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어렸을 땐 저를 괴롭히는 새엄마나 동생에게 반항하거나 화를 내면 아빠를 힘들게 할까봐 겁이 났고, 새엄마가 교활하게 아빠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살이 넘어서까지 사람을 괴롭히니까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하고 지금까지 당한 일에 대해서 아빠에게 일러 바치듯 말했죠. 그런데 아빠가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 말도 믿지 않고, 아니 집 나와서 연락해보니까 애초에 새엄마 편이었더라고요. 그동안 저 데리고 있기 싫었다고, 애정도 없었다고, 가족의 연까지 끊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학비 벌고 생활비 벌면서 지냈고요. 뭐? 그 인간이 진짜...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네 얘기 들으니까 이제야 앞뒤가 딱딱 맞춰지네. 그 인간이 왜 널 데려갔는지 아니?
그 인간 나 괴롭히려고 너 데려간 거야. 자기 손에 널 쥐고 있어야 내가 괴롭다는 것도 알고 날 끝까지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 너 낳고 큰 관심도 없던 인간이 어떻게든 너 데려가려고 또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정말 이 일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어. 그래도 널 키워준 네 아빠고 널 책임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널 책임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가 네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든 알 건 알아야겠다고 생각된다. 이건 나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실은 네 아빠가 나랑 이혼하기 전에부터 네 새엄마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구나. 그걸 네 할머니도 알고 두 사람 결혼을 반대하느라 나랑 결혼하고 한참 뒤에 재혼했던 거고. 승희야, 충격이 크겠지만 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그동안 너한테 거짓된 애정을 줬던 네 아빠와 다르게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그동안 승희 너한테 미안했던 거 못해줬던 거 다 해줄게.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끝이야. 엄마가 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로 만들어줄 거야. 날 사랑해준다는,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해준다는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됐어요. 엄마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아빠와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빠는 제게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언제나 제가 아빠 곁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와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어낸 말이었을 겁니다. 엄마가 한 말처럼 저를 이용해 엄마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더 확인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원망했지만 그리워했던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저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 평생 하고 싶었던 걸 참고 싶지 않았죠. 우리 모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20년이 훨씬 넘은 감동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이후 제 삶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몇 평 되지 않던 원룸에서 제 방만 해도 제가 살던 원룸을 몇 개나 이어붙여야 할 만큼 큰 엄마 집으로 옮기게 됐고 식비 걱정해가며 가장 싼 재료,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을 고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외 제 주변 환경 역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제 옆에 저를 사랑해주는, 저만 위해주는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죠.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엄마와 함께라는 것에 만족했죠. 하지만 엄마는 아니었어요. 저와 다시 만나고 난 뒤 그전까지 접어뒀던 감정이 되살아났죠. 제가 당한 일을 듣고 꼭 아빠와 새엄마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엄만 너랑 오해 풀면 그걸로 끝이었어. 엄마야 어떻게 살았든 간에 무슨 일을 당했든 간에 너랑 다시 만나고 얘기하면 그걸로 만족했으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해? 왜 내 딸을 괴롭혀? 그럴 거면 내게 보낼 것이지 왜 내 딸을 괴롭히냐고. 난 그 인간들 용서 못해. 반드시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우리 딸 복수 꼭 할 거라고. 엄마 그러지 말자. 나 그 인간들 상대하기조차 싫어. 나 그 집 떠나고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엔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 편했는지 몰라. 우리 그런 인간들에게 복수하려고 시간 빼앗기지 말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 그러면서 시간 낭비할 순 없잖아. 응? 제가 당한 일에 복수심이 불타던 엄마를 제가 말렸어요. 엄마와 같이 보내는 1분 1초가 제게 소중했고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 상종하기 싫었습니다. 제 만류에도 엄마도 결국엔 아빠와 새엄마에 대한 복수심을 꺾었고요. 이후 엄마와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회사도 같이 출근하게 되고 퇴근도 같이 해 매일 붙어 다니며 20년 넘게 서로가 몰랐던 서로의 마음과 삶을 알아가기도 했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재회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최근 다시는 상종하기 싫었던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동생을 만나 늦은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 어떻게 복수하게 된 건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엄마 덕분이었어요.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 때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던 겁니다. 저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복수를 말이죠. 아빠가 외할아버지에게 빼앗은 회사를 최근에 엄마가 다시금 빼앗아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아빠가 외할아버지께 빼앗아 운영하던 회사가 최근 고금리와 경제 침체로 인해서 경영난을 맞았고 엄마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다만 회사 지분을 인수한 거라 아빠의 직급은 유지된 상태였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엄만 이전에도 횡령하던 아빠가 분명 대표로 있던 지난 세월 동안 헤쳐먹은 게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인수 과정과 동시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생각한 대로 아빠와 사내 이사로 있던 동생의 횡령 그리고 그 식구들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 인수인계를 하고 난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가 밝혔어요. 뭐야, 당신이 여기 왜 나타나? 어? 승희 너까지? 너 집 나가고 네 엄마 찾아갔냐? 이제까지 네 엄마랑 있었어? 근데 여긴 모녀가 웬일이야? 나 망했다는 말 듣고 약 올리려고 온 거야? 근데 이거 어쩌나? 나 회사 넘긴 거지 망한 건 아닌데. 알어. 내가 누구보다 지금 당신 상황 잘 알지. 근데 당신은 여전히 둔하다. 예전에 내가 당신 횡령 사실 가지고 뒷조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 그 이름 보고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 봐? 이 회사 인수한 회사 대표가 나야.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 다시 되찾았다고. 뭐? 당신이 여기 대표였다고? 아니 당신이 뭐가 있다고? 당신한테 다 빼앗기고 우리 가족 살리느라 회사 차릴 돈은 없었지. 근데 내 딸 데려오겠다는 그 의지와 목표는 아주 확실하게 있었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지냈는데 당신한테 상처받은 우리 딸을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네? 당신 그리고 당신 부인이 나와 승희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하고 또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어.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우리 착한 승희가 너희 가족 같은 것들에게 시간 빼앗기지 말자고 하더라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지. 내 딸 가슴에 상처를 그렇게 깊게 냈는데 어떻게 잊고 살겠어? 복수해야지. 그 복수하려고 내가 기다렸는데 참 기가 막히게 당신이 먼저 고꾸라지더라. 거기다 여기 원래 우리 아버지 회사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우리 승희, 우리 아버지 복수하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회사 인수했지. 그런데 말이야, 인수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그 못된 버릇 최고 경영자가 되고도 못 버렸더라? 그지 네 딸까지 가르치고. 인수하면서 동시에 감사도 우리 회사 내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 의뢰도 했거든. 그러니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 당신 우리 회사에 지분은 넘겼지만 아직 이 회사 경영자인 건 알지? 그래서 내가 당신 신고하려고. 당신과 딸 그리고 당신 가족들까지 모두 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횡령이라니? 누가? 아니야. 그거 뭔가 잘못된 거라고. 가져와봐. 뭐가 어디서 횡령이라는 건지 해명은 수사기관 가서 말하고 지금은 내 승희에게 사과해. 승희한테 사과하라니 내가 왜? 그리고 이게 회사 일과 무슨 관련인데? 글쎄,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고. 나도 그렇고 승희도 그렇고 당신에게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아닌가 보네. 그럼 나중에 조사받을 때 보게 될 텐데 그때 다시 보자. 가자, 승희야. 잠깐만. 내가 사과하면 신고니 고소니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할게. 예, 승희야. 내가 미안하다. 네가... 아이씨, 그게 사과야?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사람 기분만 더 나쁘게... 됐어, 하지 마. 아니, 그래. 제대로 할게. 제대로. 봐. 무릎 꿇었다. 승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내가 내 욕심 채운다고 네 엄마 괴롭히겠다고 정말 미친 짓을 했어. 그리고 네 새엄마 그년도 아주 지독하게 못된 년이지. 아무리 지 자식 아니라고 해도 말이야,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난 솔직히 그렇게까지 널 괴롭히는 건 원치 않았어. 근데 그 여자가 뭐에 씌었는지 널 그렇게 괴롭히고, 난 널 방치하기만 하고. 나도 똑같은 놈이다. 아니, 더 쓰레기야. 처벌받는 게 무서웠는지 아빠는 자기 욕도, 새엄마 욕도, 동생 욕도 신랄하게 하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심 없는 사죄라는 건 알았지만 저와 엄마 기분을 풀게 하려고 광대처럼 구는 그 꼴이 꽤 볼만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엄마가 아빠와 그 가족들이 한 짓을 눈 감고 넘어갈 사람들은 아니었죠. 아빠의 광대 노름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가족들은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가족들에게 철저히 차별받고 연까지 끊었던 덕분에 저에 대한 혐의는 없었죠. 아빠와 나머지 가족들은 결국 처벌을 받았어요. 새엄마와 동생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오랜 기간 횡령을 해온 아빠는 긴 징역을 살게 됐죠. 이 결과를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어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처럼 저희 아빠와 그의 가족이 한 짓처럼 잘못한 일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모두가 아는 진리를 다시 한번 제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빠와 그의 가족들처럼 실수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저는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